안녕하십니까. 수정에듀의 이수정입니다. 저는 해커스 임용에서 유아 임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자주 만나고자 합니다. 이제 7, 8월이 돼서 어느 정도 이론 공부를 마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컨텐츠로서 제가 문제풀이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상사 과목에서 한 명 한 명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생각과 철학을 알아보면서 저희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핵심 정리만 하기보다는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 머릿속에 암기된 부분과 공부된 부분들을 꺼내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모의고사 문제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주관식 문제처럼 점차 문제가 기술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장 형식의 답안을 연습해 보면서 또 문제도 연습해 보면서 또한 복습도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습과 학습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모의고사 문제 형식으로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서 오늘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상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서 코메니우스를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 수준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출문제 수준은 이미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이론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보고 가정하고 좀 더 심화된 문제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 명 한 명의 사상가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저희가 문제 출제 경향도 조금 어려워졌고 기술하고 있고 주관식 형태로 가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 단어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바뀌거나 문제의 출제 분석 또는 의도를 잘못 캐치하면 문제를 잘못 쓰거나 또는 내가 문제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생각해서 오답을 많이 나오는 경우들을 지금 많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출제 의도를 맞춰서 길게 써보는 연습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통해서 암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 라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문들이 제가 지문 안에서 특히 사상가들은 이 지문이 우리가 핵심 정리되는 이론의 어떤 정리되는 요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문이 길기도 하고 특히 사상가들이 직접 한 말을 큰 따옴표, 쌍따옴표를 통해서 여기다 담아놨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서 지문에서 많이 다룰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멘트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보다는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됐는지 블라블라 쓰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긴 문장은 공부하다가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넘어갔거나 그죠? 또는 아니야 이런 게 나오겠어? 또는 스터디할 때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혼자서 꼼꼼하게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핵심에 되는 부분을 문제로 냈고 지문 안에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코메니우스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다음의 설명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교사 대표적인 17세기 교육자인 코메니우스는 유아는 신의 귀중한 선물이며 지상의 보물이다 라고 하면서 유아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의 전 영역을 서술함과 동시에 어머니들이 조직적인 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책을 서술했어요 라고 이 교사가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교사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코메니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의 귀중한 선물이며 지상의 보물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유아가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코메니우스 이전 시대는 중세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의 어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종교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교육에도 종교의 영향이 미쳤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아를 하나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하나의 유아를 유아로서 보는 관점보다는 유아를 어떤 노동의
방법 또는 유아를 성인과 똑같이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뭐 전성설이라든지 그죠? 성악설 이런 관점으로 유아들을 봤기 때문에 교육을 대부분 성경을 암기시키거나 수도원 안에서 아이들이 뭐 어릴 때부터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어떤 못하면 체벌을 받기도 하고 그죠? 유아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을 받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대 이후에 코미니우스는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유아를 유아답게 보는 정말 유아를 존중해주는 사상을 처음으로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상사에서 가장 최초의 사람이라고 지금 지문에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17세기의 교육자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유아교육의 시조를 찾아보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물이다 라고 한 것이 그냥 단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유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관점으로 돌아서야 된다. 아동과 유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상가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시대와 다르거나 그 전시대는 말하지 않았는데 말을 했거나 이런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출제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코메니우스는 최초라는 포인트는 어디서 왔냐? 중세와 달리라는 부분에서 유아를 처음으로 유아답게 아동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던 사상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이 뭐냐는 거죠. 어머니들에게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 땡땡 기억에 들어갈 책의 이름은 뭘까요? 대부분 코메니우스는 기출문제에서 대교수학과 세계도회라는 책이 노출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또 중세로 비교해봤을 때는 유아를 위한 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코메니우스의 교육적 사상이 들어가 있는 대교수학도 최초의 교육 사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최초의 유아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은 유아학교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중요하게 외우나요? 출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상가들보다 이 코메니우스는 최초의 그 단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최초의 책, 최초의 사상, 최초의 유아교육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고 공부하시면 좀 더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유아학교라는 책에서 세계 최초의 교육학서인 대교수학과 더불어 유아교육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어요 라고 김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대교수학 안에 유아교육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 학교와 대교수학은 별개의 책이에요. 그런데 대교수학 안에 유아학교가 이렇게 부록처럼 들어있다고 잘못 기술된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구별하시고요. 별개의 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들어갈 말은 그럼 1번 문제가 기억에 들어갈 저서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저서의 명칭은 유아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박 교사가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메니우스는 유아를 올바른 교육을 받고 싶지만 자기 혼자는 자신을 교육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부모가 일찍부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코메니우스의 어떤 사상을 말해주는 걸까요? 제가 옆에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코메니우스는 유아를 볼 때 종교의 입장에서 즉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선설적인 영향을 가지고 물론 기독교에서는 악을 보고 성악설로 보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성선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코메니우스는요. 특히 하나님이 태어날 때 성선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합리성이고 하나는 가소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하는 부분 박 교사가 말했던 나는 유아 스스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나 주위의 성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합리적인 존재로 자라난다는 합리성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코메니우스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중에서 합리성과 가소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요 문제는 없지만 더 알고 싶으시면 유학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아 유학집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개론책으로 돌아가셔서 개론의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의 말은 합리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어렸을 때 한번 구부러지면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몸과 영혼도 어렸을 때 형성된 것을 평생 동안 지니고 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경건, 도덕, 학습,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한 부분은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거는 가소성을 말하는 거죠. 가소성은 마치 양초나 왁스가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서 어떤 틀에 부었을 때 그 틀의 형상대로 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네, 유아기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교육과 어떤 환경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환경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환경에 그 아이가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변화돼서 교육과 성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소성이라고 했고, 지금 박 교사는 이 코메니우스의 가소성과 합리성 두 가지를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기는 인성 형성의 절대적 시기이며, 그렇겠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시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를 놓치지 말고 인성, 성격을 형성시켜주는 결정적 시기, 중요한 시기로 삼아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덕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인생의 연령과 발달에 따른 학교 제도를 제시했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2번 문제, 니은의 학교 제도의 명칭을 쓰고 그 학교 제도가 갖는 의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 대부분 1번 학교 제도의 명칭 쓰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의미를 쓰세요 했으니까 의미?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좀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럼 왜 의미를 물어볼까요? 자, 아까 코메니우스는 최초 했어요. 최초한 이유는 학교 제도를 얘기를 했지만 학교 제도도 물론 로마 시대부터 약간의 학교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대교 수학을 통해서 공교육을 강조했다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개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답으로 공교육의 강조를 의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교 수학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무릎 학교를 시작해서 라틴어 학교 이렇게 4단계로 학교 제도를 말한 전체를 봤을 때는 공교육의 강조겠죠. 하지만 이 지문상에서는 유아기의 인성 형성의 절대적 시기라고 말했고, 특히 일본의 니은에 해당하는 유아기 학교 제도는 어머니의 무릎 학교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무릎 학교가 갖는 의미를 쓰라고 한 거죠. 그쵸? 자, 문제를 그러면 착각했다면 여기서 꼼꼼하게 1번에서 물어본 것을 다시 2번에 연결해서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답안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무릎 학교가 갖는 의미를 볼까요? 일단 아까 중세에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수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수도원이 아니야. 어머니라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한테 어머니의 무릎과 같은 곳에 앉혀서 엄마와 같이 따뜻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 코메니우스는 어떤 실학자인가요? 감각적 실학자.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사조를 할 때 물론 실학주의 할 때 하겠지만 인문적, 사회적, 감각적 실학주의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코메니우스는 감각적 실학주의자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네, 감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때문이죠. 물론 감각이라는 안에는 과학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또 유아를 유아답게 보는 유아의 형성기, 유아의 단계에 맞는 발달 단계에 맞는 것을 자연에 맞는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이 특히 감각이라는 것은 어머니 무릎 학교에서 어머니와 함께 유아가 감각을 통해서 머릿속의 지각과 함께 연결돼서 직관적인 것들의 어떤 지식 덩어리들 또는 발달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서 가장 중요한 아까 유아의 인성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머니, 부모, 가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강조 또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조기교육의 강조를 한 의미가 어머니 무릎 학교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코메니우스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코메니우스에 대해서 어떤 합자인의 주의라든지 합자인의 원리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책 이름 이런 것들이 강조됐다면 이제 좀 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들어가면서 그것을 좀 더 물어보는 의미들까지 공부한다고 치고, 자 그러면 어머니 무릎 학교가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교사가 한 말을 볼까요? 코메니우스는 무엇보다 자연적 순서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이 준비되어 있기 전이나 가르침이 필요한 시기 전에는 강제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질서에 따른 교육 원리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직관주의를 교육하기 위해서 세계도회를 창안해서 감각적 교수 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가능성도 열어주었지요. 유아들에게 책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직접적, 능동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라고 이 교사가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디귿과 리을의 문항을 보면 3번, 다음은 디귿에 대한 세부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디귿에 대한 원리를 쓰고 그것에 대한 세부 원리 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원리인지 쓰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디귿은 그러면 쭉 읽어봤는데 자연적 순서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자연의 원리죠. 자, 요것은 모든 분들이 다 공부를 했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다고 보자면 지금까지 루소도 합자연의 원리, 또 합자연의 원리를 베스탈로치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성숙주의라는 발달 이론에서 유아가 가지고 있는 성숙의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코메니우스부터 시작된 자연주의의 사조, 교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잘 들여다보면 합자연의 원리라는 것을 다 말했는데 이 코메니우스가 말한 합자연의 원리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자연의 순서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을 합자연이라고 봤구나. 그래서 이것을 무슨 자연이라고 하나요? 객관적 자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루소와는 달리 루소는 주관적 자연주의를 말한 반면 이 코메니우스는 객관적 자연주의를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객관적 자연주의는 뭐냐? 그럼 루소랑 뭐가 틀려? 주관적 자연은 뭐가 틀려? 즉 그냥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봤을 때는 1수준 정도, 루소는 좀 더 심하게 2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1수준 제일 처음에 자연주의는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따라만 가주는 정도의 원리를 자연의 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의 합해에서 걔한테 맞춰서 가자라고 생각한 것이 코메니우스가 생각한 합자연의 원리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합자연의 원리가 자연의 순서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이 준비되어 있기 전이나 가르침이 필요한 시기 전에 강제로 교육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성숙주의에서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준비되어 있기 전에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뭐였죠? 준비될 개념이죠. 맞아요. 게젤이 말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과연 게젤이 처음 말한 걸까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예전에 코메니우스 시대부터 이것이 자연의 원리로서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게젤이라는 사람이 또는 게젤의 스탠리 홀이라는 스승님이 같이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적인 데이터와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장과 몸무게, 체중의 숫자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성장과 성숙의 메커니즘을 좀 더 덧입힌 거지 전혀 없던 얘기를 창조해서 성숙주의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어떤 서양에 있는 철학이나 어떤 우리 지금 동양 우리나라와 달리 그들의 세계에서 왔던 역사적으로 흐름을 다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숙주의가 뜬금없이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과학의 발달과 심리학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의 저희가 배우는 발달 이론으로 정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갑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3번에 2번 A에 해당하는 원리는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디귿이 합자연의 원리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합자연 원리의 세부 원리가 우리 유학집에서 뭐라고 했었다고요? 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그죠? 또 내부에서 외부로,
쉬운 곳에서 어려운 것으로, 다음에 단계 학습의 원리, 발달의 원리, 이렇게 5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박스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발달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발달의 원리는 유아의 이해 능력과 단계에 따라 다르게 가르치며 인생의 각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교수법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코메니우스의 발달의 원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또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것도 물론 합자인의 원리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숙주의에서 말했던 게잘의 발달적 적합성에 연결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흐름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재심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김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더불어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학습하도록 행함으로써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자, 행함으로의 학습. 자, 행함? 왜 행함이 중요할까? 그 이전에 또 얘기합니다. 중세시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달달달달 암기시켰던 형식주의였기 때문이죠. 형식주의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왜? 유아기의 특성상 몸을 통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효과적이고 즐겁게 배울 수 있다는 특성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 즉 그게 뭐죠? 지금 말하면 놀이죠. 네. 그래서 놀이, 즉 활동, 이런 것으로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특히 활동적인 생활이 참다운 생활이다. 우리들은 활동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말한 이 말들은 놀이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팔과 다리 등과 같은 신체를 사용해서 아이들 신체가 나오죠. 정말 중요해요.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들의 정신과 언어, 즉 이 몸이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교육의 방법으로 적용한 중요한 방법, 또는 코메니우스가 생각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봤고요. 마지막 4번. 다음은 리을에 대한 설명이다. 리을이 뭐였나요? 네, 직관주의 교육이었네요. 직관주의 교육에 대한 B에 대한 용어를 쓰시오. 자, 직관주의 교육이란 유아의 지식 형성은 먼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했나요? 네, 기출문제 열심히 풀었던 사람은 금방 알았을 것이고,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은 이거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예전의 문제에 이제 이 기출 코메니우스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감각에서 시작해서 기억으로 가기 때문에 감각 교육이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므로 실제적인 관찰과 감각적 지각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배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기출문제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됐나?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문제 4번에 다시 한번 냈습니다. B에 대한 그럼 단어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5번 미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아까 제가 놀이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문제의 답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문에서 다뤘던 코메니우스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코메니우스는 태초, 처음이라는 것에 기억을 하시고, 세계도에는 이런 감각적 실학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초의 교구 교재로서 체계 형식으로 나온 최초의 교재 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수학은 최초의 교육 사상을 담았던 유아교육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유아교육만 따로 자세히 설명한 것은 유아학교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사상, 교육제도, 합자인의 원리, 저서까지 정리하시면 코메니우스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든지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포인트, 앞의 시대인 중세와 비교해서 공부하고, 만약 주관식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중세시대는 이랬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답안을 생각하시면 더 쉽게 비교, 대조법으로 답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으로 코메니우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코메니우스 다음에 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루소였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루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즐거우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꼭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